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김한태입니다. 백종선입니다. 네, 저희가 돈빠남이잖아요. 네. 근데 돈빠남 말고 요즘에 죽바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네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유, 제가 방금 만들었는데 네. 주식에 빠진 사람들이란 뜻인데 제 주변에도 요즘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주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 얘기는 주식 시장에 자금이 그만큼 많이 몰려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 전 국민 주식 투자 시대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추천하는 그 종목에 대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주식 투자 돈 버는 사람도 그 많다 보니까 종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주목해봐야 될 게 여기서 30대 투자자들이에요. 30대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시장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30대 정도면은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대 후반쯤에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네네. 30대쯤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고 직접 이제 자신이 돈을 벌고 투자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30대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분들은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도 부르고 보통 이제 30대에서 40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요즘에 이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세대잖아요. 역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끌고 가고 이제 우린 다 늙어가지고 우린 꼰대고. 예.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30대가 주도한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네. 부동산 투자에서도 그 성공한 맞아요. 경험이 예, 있어요. 예. 강남의 부동산을 2019년도에 투자한 사람들 쭉 봤더니 30대가 가장 높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보통 5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엄청난- 강남 쪽에 한 40대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대. 30대였어요. 1위가 30대였단 네.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분석해 볼 때 중국에서는 이 시장 분석하면 지오링 파오링이라는 말이 지오링 있어요. 바오링. 예. 80년대, 90년대생을 이제 그 중국에서는 높은 숫자를 먼저 얘기하니까 지오링 파오링 90년대, 80년대생 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들의 사고는 이전의 세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생 때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도 뭐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예.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로 통하는 그 말인데 이분들의 60년대, 70년대생들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 적금을 넣으면 이자율이 15%막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50대인데 네. 15%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어요. 15%, 그런 게. 10%, 8%뭐 이런 거 대부분 네.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은 1%대. 그러니까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월급 받아서 적금을 해서 적금으로 돈 모으는 게 최고야라고 그랬었죠, 하는 그 꼰대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1%인데 뭐 저도 얼마 전까지 적금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해약하고 나서는 적금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너무 유리 낮아가지고. 이자율 낮으니까 내 집 마련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디지털로 생각을 전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MPV, 뭐 MDD 같은 수익률을 분석해봤거든요. 아이고 뭐 순현재 같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변제 가치, 뭐 이제 그 최대 최대 낙폭 낙폭 이런 계산법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먼저 부동산에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적용했더니 현실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게 부동산에서 맞아 떨어지니까 이 부동산을 열심히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재미를 봤어요. 근데 계속 하려고 했더니 부동산이 지지부지한 거죠. 좁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눈을 주식으로 돌린 거예요. 주식으로 돌려보니까 배웠던 게 또 맞는 거죠. 또 맞는 거예요. 와. 맞으니까 이걸 투자하려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그렇죠. 발병을 한 거죠. 이 코로나19가 발생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때 떨어지니까 찬스다 싶어서 그러니까 들어간 이게 거죠. 주식시장에만 출렁했을 때 요때가 기회다. 요때를 놓치면 이제는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 거죠. MPV, MDD를 딱 적용시켜 네. 버리니까 동학 개미운동 주체 세력이 딱 이분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 또래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감이 얘 될 것 같지 하면 들어갔다가 한번 막하고 그 다음에 좀 조심했는데 또 오르고 막 그러는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정부 발표 이게 딱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발표가 있었어. 그럼 그와 관련된 주식을 분석해서 또 투자를 들어가고 또 순간적으로 테마가 이게 딱 나오면은 아주 그냥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디지털 세대, 80년대, 90년대생들. 디지털로 접근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신문이 나와야지 읽고 그렇죠, 투자하던 그렇죠. 그런 예. 시대와 다르게 바로바로 즉각 그냥 반영을 해버릴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듣자마자 바로 주식 사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시장을 제대로 읽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의 주식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벌었던 돈을 한순간에 네. 날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파생 상품을 투자하다 보면 뭐 어느 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700만 원, 800만 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런 국면으로 들어왔다는 이게 거죠. 지금 당장 돈을 벌었다고 수중에 지금 잔고에 숫자 늘어났다고 그걸로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이제 솔깃하게 어떻게 되지? 이런 조정 국면에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주식 투자를 그럼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무제한으로 자금을 방출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낙폭이 큰 종목이 확실히 떴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거뒀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농축 비타민 영양제 먹인 거, 예. 드링크제를 마신 선수들이 시장에서 운동장에서 팔팔하게 뛰니까 모두 멋져 보이니까 뭘 사도 그렇죠. 처음엔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으로 들어가면 5분 뛰다가 팍 쓰러지는 선수, 맞습니다. 10분 뛰다가 팍 쓰러지는 선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워낙 낙폭들이 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거 그냥 주우면 되니까. 다 같이 떨어졌으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경제가 나빠졌으면 모든 기업이 다 어려워졌으니까 어떤 기업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사실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조정 국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면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 국면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선수를 구분해야 돼요. 선수 구분. 예. 그러니까 제대로 운동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선수가 누군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참조해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온 게 우선주, 배당을 그렇죠. 많이 해준 우선주에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산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 가능성은 먼 미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당장 조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세 번째 꼭 보셔야 될 게 지금 실적이 좋은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실적. 예.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 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 회사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이거는 나중에 좋아지겠죠. 그렇죠. 오르긴 오르겠죠, 분명히. 그런데- 너무 떨어졌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항공주는 지금 당장 정부가 계속 밀어줘도 수익으로 바뀌어지느냐, 네.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적자만 나고 그렇죠. 그 마이너스 폭이 커지니까 그 이자를 아무리 1% 이자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룰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게 회복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때 너무 버거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빚도 늘어나고 본궤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시켜 보면 여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딱 짚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더라도 분명히 이제 잘 투자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규모를 봤더니만 예탁금 규모가 48조고 그리고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이 무려 168조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유동자금이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액수라면은 왜 우리 3월 이렇게 팍 떨어지듯이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폭락은 없다. 네. 아주 이제 폭삭 떨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이 너무 많아요. 네. 돈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요.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를 해서 막아놨으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M2 통화량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주시장에 머무르고 부동산 시장을 막으니까 세금도 증권거래세 외에는 그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분간 그런 걸로 보면 떨어질 가능성은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게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 건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 사이 왔다 갔다 좀 왔다 갔다 하는 지진하게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낙폭이 아주 이걸 다른 말로 보합장세라고 하거든요. 이 보합장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든 종목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그 잠깐 우리 김한태 아나운서 본 종목 중에 알테오젠이라는 네네.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남들은 보합인데 얘는 상한가를 갔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던데. 그렇죠. 이걸 네. 보면서 모든 종목이 같지는 않다. 그 알테오젠은 뭐 때문에 기술 수출을 했어요. 제약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게 돈이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결국은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강남의 집값이 상승할 때도 전체 부동산이 뜬 게 아니라 강남의 집값만 나오고 그랬었죠. 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부동산에 얼마, 주식에 얼마, 예금에 얼마. 부동산 주식에도 뭐 그 바이오에 얼마, 뭐 전자에 얼마, 그다음에 항공주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성할 때가 아니에요. 약간 좀 정석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주식 투자를 당분간 가긴 가는데 종목으로 가니까 확실히 뜨는 아.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결국은 반도체고 컨텍이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주고 그다음에 뭐 계속 보면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아마존이니 뭐 이런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뜬다. 이걸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분산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과 집중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아. 그렇죠. 그러려니까 두 번째 주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당분간 특별히 수익률이 높을 종목이 타당한 이유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볼 거예요. 어떤 종목이 뜰지 평상시 투자하는 방식을 참조해서 투자를 하되 네. 뜰 종목을 구분해낼 때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IR이 어떻게 되고 NPV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계산해 본 다음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은행 이자보다 얼마나 높은지 그럼 그걸 투자할 만한지 그럼 이건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러네요. 주식 종목을 찾을 때 네.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 결국은 감으로 괜히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죠.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코로나 세 번째 잊지 마셔야 될 게 코로나19 사태가 지리하게 계속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익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군요. 이걸 참조해야 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내와 해외로 적절히 분산해서 지금 우량주 찾기예요. 우량주 찾기. 요즘엔 정말 국내만 있지 않고 해외로 눈 돌리면은 우량주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꽤 미국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30, 40대, 30대가 주로 투자하는 걸 잘 보시면 네. 이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해요. NPV, MDD, IR 이런 걸 계산해서 우리나라 거, 해외 거 다 갖다 놓고 디지털 기기로 분석을 해갖고 들어가니까 그건 무조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목을 찾아가야지 개미 투자자라고 해서 그냥 어떤 종목 많이 샀대더라 그걸 무조건 사지 말고 어떤 종목에 사야 될지 자기 주관을 갖고 맞습니다. 우량 종목 찾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주식 투자도 왜 자기 인생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들 이렇게 산다고 막 이렇게 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주관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거야. 이렇듯이 투자도 이렇게 뚜벅뚜벅 자기 인생을 걸어가듯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가면 이제 성공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별거 없습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정석대로 가면 언젠가는 그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요즘 주식시장 조정 국면이라서 조금 좀 이거 언제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야 궁금해하시고 또 혹시 위험 순간이 또 오는 건 아니야 걱정도 되실 텐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